아주경제 법조팀장 장용진 기자 만나겠습니다. 장용진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장용진입니다. 네, 회를 거듭해 갈수록 아주 인기가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장용진 기자님을 그래서 이제 총선에 출마시켜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 됩니다. 아유, 그 일로 인해서 KBS가 고소한다 만다 그랬는데 지금 어떠세요? 사정이? 일단 고소장을 접수를 했다고만 제가 들었는데 그 뒤로 아직까지 별다른 연락은 오고 있지 않습니다. 네. 일단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거는 그대로 또 수사에 성실히 또 응해야 하셔야겠지만 또 거듭도 사과하시겠다. 예, 빨리 본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관련한 소식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경심 씨는 구속이 됐고 말이죠. 네.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한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여태 소환을 못 하고 있어요. 소환해서 물어볼 거리가 없는 모양이죠?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검찰이 이 정경심 교수와 이렇게 조국 장관 사이의 어떤 연관관계를 뚜렷하게 확인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아직까지는 실패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예, 지금 조국 장관을 소환하겠다라는 얘기는 벌써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고 난 직후부터 계속해서 나온 얘기였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이번 주에 소환한다 하다가 이제 또 다음 주에 소환할 것 같다. 이런 또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인디언 기우제 같은 얘기라 현재까지로서는 언제 소환할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다만 제가 볼 때 이제 한동훈 대검 반부회 부장의 수사 스타일이 어떤 날짜를 정해놓고 이때까지 꼭 해야 돼 이런 거는 안 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요. 특히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조범동 씨,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구속된 직후에도 곧 소환할 것이다. 정경심 교수도 착착 소환할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까지 미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를 볼 때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다. 그리고 누가 기소를 했다고 해서 바로 그 직후에 소환이 된다든지 이런 거는 지금까지의 어떤 수사 문법과는 좀 다른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리고 지금까지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는지 현재 진행되는 상황이라든지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수사가 잘 안 됐구나 이런 얘기 생각이 오히려 좀 그런 쪽으로 좀 더 좀 기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조 장관 컴퓨터에서 문자 메시지 흔적을 발견했다는 등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이 얘기는 사실 조 장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확보한 지는 꽤 오래됐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렇죠. 전에 청문회 때도 컴퓨터에서 포렌식을 했다느니 김진태 의원이 그런 말 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김경록 PB한테서 확보한 그 2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포렌식을 했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거기서는 딱히 뚜렷한 증거가 안 나왔다라고 본다면 지금의 얘기도 보면 그렇게 근거가 있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 그다지 진전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일부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컴퓨터에서 이제 도장이 찍히지 않은 인턴 증명서, 공익법센터의 인턴 증명서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유력한 증거다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또 사실 벌써 반박이 됐어요. 이 부분에 어떻게 대해서도. 반박이 됐습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공익법센터에서 이 인턴 증명서를 찍어줄 때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스스로 채워넣은 다음에 가지고 오면은 그 공익법센터에서 도장을 찍어주는 방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교수가. 그러니까 이제 거기 이제 그 조교라든지 이런 데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 공익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든지 이런 경력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컴퓨터에 다 그런 파일이 들어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로 보자면은 그 파일의 존재를 이유로 해서 유무죄 또는 증거가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누가 알려줬을까요?
글쎄, 이 내용은 검사가 아니면 알 수가 없죠. 포렌식에서 뭐가 나왔다. 이걸 검사가 아니면 알려줄 수가 없는데, 네. 뭐 여전히 뭐 지금 뭐 티타임도 안 하고 합니다만 네. 여전히 또 그 흘려주는 소위 말하는 나쁜 빨대가 있고 그 빨대를 이용해서 기사를 받아 쓰는 나쁜 기자가 있지 않느냐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소환은 하겠죠, 설마?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안 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슬슬 나오고는 있어요. 네. 뭐 이미 사퇴를 했고 가족들이 거의 초토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국 장관을 굳이 소환해서 기소할 필요가 있느냐. 더군다나 이 조국 장관에 대한 뚜렷한 혐의점을 아직까지 발견한 것도 아닌데 네네. 굳이 그렇게 무리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사실은 나오고 있죠. 지난주에 아주 묘한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의 폴더 인사를 했단 말이죠. 이 사진에서 뭐 그 현재 검찰의 기류라든지 청와대 기류 이런 것들을 읽을 수는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의 폴더 인사는 상당히 의도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검찰이 절대 현재 청와대에 대적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꽉 인사를 했던 것이고 아주 그 대통령의 말을 한마디 한마디 다 받아 적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가 문재인 정부와 척을 지겠다는 거 아니다라는 거를 자꾸자꾸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은 혹시 이런 제 진단은 맞는 말인지 한번 좀 검증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좀 수사를 살살 하고 싶은데 밑에서 그냥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밑에 검사들은 뭐 검찰총장의 뭐 체면이고 또 목숨이고 간에 신경 안 쓰고 그냥 마구잡이로 수사하는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만약에 문무일 총장, 전임 문무일 총장이 있고 그 밑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있을 때는 가능한 상황일 수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고요. 지금 검찰이 조국 일가에 대해서 정말 야만적으로 터는 거 이거는 윤석열 총장의 본심이기도 하다. 네, 의지기도 하다.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뭐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한 이걸 정리를 하고 싶다면 수사팀을 좀 교체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수사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은 경우에 이미 이제 상당 부분의 수사가 진척이 됐기 때문에 다음 혐의 같은 경우는 서울중앙지검이 아니라 서울남부지검으로 가져가라. 예를 들어서 사모펀드 같은 경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뭐 고소 고발이 들어간 부분은 뭐 다른 수사팀을 옮겨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봤을 때 수사팀이 총장의 의지를 무시하고 덤벼드는 거는 일단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겁니까? 내가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내가 조국에 대해서 억하 심정이 많으니 대통령님 이건 좀 봐주십시오. 이건 제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신호인 건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고요. 대통령께서도 대충 윤석열 총장의 의중을 어느 정도는 인지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데 그러니까 수사는 네 마음대로 해라. 대신에 개혁은 제대로 똑바로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하셨죠. 아주 의미 있는 일가를 하신 건데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 최근 들어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 검찰 개혁이니까 더 이상 검찰 개혁이 필요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윤석열 없이도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제도를 개혁하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뜻을 한번 풀이해 주세요. 그 말이. 그 말은 윤석열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 즉 대통령의 뜻에 배치가 되는 그런 수사를 할 수는 있는데 네 말고 다른 검사들 그걸 할 수 있느냐. 달리 말하자면은 지금까지 보면은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때는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밖에 없었고 그 앞
뒤, 뭐 하다못해 이제 박근혜 정부 때까지만 해도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철저하게 봤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역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을 조사하다가 정권이 바뀌어서 뭐 지금 뭐 황교안 대표라도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 뭐 정권을 잡게 된다면은 또 정권에 아부하는 검찰이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으니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개혁을 하라라는 의미를 하고 담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답답하시죠? 네, 답답합니다. 검찰 정기 인사 때는 정리하겠죠. 지금 계속해서 이 국면을 더 악화시키는. 아마 이제 검찰 정기 인사가 이제 1월, 2월에 있을 예정인데요. 네. 아마 이번 검찰 인사는 비어있는 검사장 자리가 7자리를 채우고, 네. 그 다음에 그 연쇄 이제 인사, 고위급 인사와 함께, 그 다음에 평검사 인사가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부장급 이하에. 네. 근데 평검사급 인사에서 일정한 메시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수사 진척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략 검찰의 흐름 또 상황을 함께 살펴봤고요. 자, 그나저나 이게 또 하나 관심사인데요. 검찰이 세월호 특별수사단을 전격 설치했습니다. 네. 사실 11월 2일에 세월호 가족들이 이 재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했고 검찰이 이 요청을 받는 그런 모양새인데 그런데 세월호 특별수사단이란 말이죠. 그 특수부가 결국에는 이 수사를 맡게 될 텐데 지금 특수부 축소하라고 하는 마당에 특수부의 또 권능과 또 위상을 강화시킬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전격 구성된 점.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게 보자면은 세월호 수사가 지금까지 잘 안 됐으니까 이제 제대로 한번 수사를 해보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여론이 워낙에 비등하니까 수사를 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안 좋게 보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 특수부를 없애겠다 그리고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검찰이 특수부를 가동을 했고 또 직접 수사를 하게 됐다라는 점. 이 점을 본다면 사실상 검찰이 여전히 특수부를 폐지하지 못하겠다. 공수처는 반대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게 아니냐라고 풀이할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뭐 또 좋게 보면 또 그렇습니다. 이게 그 세월호 수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는 뭐 지금도 검찰에서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공수처가 생긴다면 공수처 가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 현재로서는 뭐 검찰이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공수처가 안 생겼으니까 이렇게 볼 수도 일단 한 가지가 있겠고요. 저는 또 한 가지 참 우려스럽게 보는 것이 지금 세월호 재수사 단장을 맡게 된 임관혁 차장검사죠.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사실 전 좀 우려스럽습니다. 이 임관혁 안산지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정치 검사로 낙인이 찍혀가지고 좌천된 그런 검사예요. 그래서 그 검사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겠다. 이런 의미로도 사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기에는 이 사람이 또 조금 능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능력도 부족해요. 능력이 부족하거나 정치적으로 좀 편향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이 좀 많이 갑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볼게요. 제가 이 사람에 대해서 조금 취재를 해보니까 임관혁이 말아먹은 3대 수사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표적인 첫 번째가 자원 외교 관련 수사입니다. 2012년, 13년에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으로 맡은 수사였는데요. 이거는 사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명으로 시작이 된 수사였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건설이라든지 뭐 경남 기업이라든지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별로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잘 아시다시피. 오히려 당시 경남기업 회장이었던 성완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네.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친 인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임관혁 수사부가 당시 이 성완종 회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실질심사 하루 전날 이 성완종 회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든요. 아, 예. 이렇게 보자면 그렇게 정권에서 밀어주는 수사를 했는데도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거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로 말아먹은 수사가 LCT 사건입니다. LCT. 예. 이분이 이제 자원외교 사건 이후에 이제 이렇게 수사를 말아먹고 이제 부산지검 특수부로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부산지검 특수부에서 절치부심해서 수사를 한 사건이 바로 LCT 사건입니다. 네네. 근데 LCT 사건은 사실은 그 수사를 시작할 때 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몇 사람 구속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뭐 현기환 전 그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지 뭐 이런 배덕광 의원 이 정도만 구속을 시키고 뭐 그나마 처벌도 크게 세게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었기 바람에 이제 LCT 같은 이런 대형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그 허가는 부산시장이 내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당시 부산시장, 허남식 전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다 본다면 이거 수사를 제대로 한 게 맞느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사를 망친 것이 정윤회 문건 사건. 그래요. 이건 아주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네, 뭐 이런 문제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분이 그 농협 비리 사건, 2015년 11월에 농협 비리 사건과 체육공단 비리 사건을 아주 탈탈 털었습니다. 근데 결국 윗선을 밝히는 데는 실패했죠. 그래서 당시에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사료포대만 탈탈 털었다. 사료포대만. 자, 이런 거를 보면 참 과연 이분이 수사 능력이 있느냐라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아니 근데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 중요한 수사인데 어찌 보면은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좀 역점을 두고 수사를 해서 우리가 뭐 저기 현 정부를 골탕 먹일 목적이 아니었다. 조국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서 그래서 검찰의 실력을 보여주겠다. 기대하시라. 이러면서 사실은 세월호 수사에 착수해야 마땅한데 이 실력도 없는 인간을 게다가 또 지난 정부에서 아주 정말 이 특정 정치 편향을 갖춰서 무리를 빚은 이런 검사에게 이 세월호 진상규명의 대임을 맡겼다. 이거는 뭔가요? 그냥 뭐 감추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뭔가 야 너 저기 임관혁이 그동안 아주 계속 헛스윙 날렸는데 한번 이번에 제대로 홈런 날려봐. 그 사람에게 뭐 기회를 더 주려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그래서 이 도대체 무슨 의도일까라고 좀 고민해서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건의 수사 지휘를 맡는 것이 대검 반부패 강력부 바로 한동훈 검사장이 직접 맡겠다고 했거든요. 사실 검찰이 이렇게 특별수사단을 만들면서 어디가 지휘를 맡는다라는 얘기까지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대체로 다 뭐 특별수사단을 만들면은 뭐 반부패 수사부에서 반부패부에서 뭐 맡는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강조하지는 않는데 그거를 볼 때는 뭐냐면은 한동훈 검사장을 조금 부각시키려 한 점도 좀 눈에 띄어요. 그러면 이제 한동훈이가 실제적으로 수사 지휘를 한다? 예, 수사를 한다고 봐야 됩니다. 또 그리고 재밌는 것이 임관혁 단장 같은 경우는 사법시험 26기죠. 26기이고요. 근데 한동훈 검사장은 27기예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제 임관혁 지청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8호학번인데 이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91학번이에요. 아이고 그래요? 자 이렇게 여러모로 보더라도 이거 뭐 한동훈이 선배님 해야 될 사람이네요. 네, 보통 이런 관계를 잘 안 만듭니다 검찰에서. 또 재밌는 거는 이 임관혁 지청장이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을 할 때 한동훈 검사장은 당시 이제 특수부의 말석이죠. 공정거래조사부의 부장으로 막 부임을 했었거든요. 이런 거를 볼 때 사실 이 한동훈 검사장이 임관혁 차장을 지휘한다는 게
글쎄요, 직급상으로는 맞습니다만 예. 검찰의 조직 문화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죠. 예. 그렇다고 본다면 사실상 한동훈 검사장이 직접 수사를 한다고 볼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제일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만약에 뭐 수사가 잘 되면은 한동훈도 살고 임관혁도 살고 하겠지만 만약에 수사가 잘 안 될 경우에는 임관혁한테 책임을 완전히 뭐 전가해버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포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이 직접 수사하면 부담이 되니까 그렇죠. 대외적으로는 간판만 이제 임관혁을 내세우고 실은 한동훈이 수사한다. 자, 예, 그렇다면 안전장치까지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수사를 잘하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도 갖습니다. 저는 예, 그렇다면 지금으로서는 정말 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이라는 사람 치가 떨리긴 하지만은 그래도 네. 이렇게 세월호 진실 규명을 위해서 뭐 정치적 맥락이 어떠하든 간에 뭐 그런다면은 저는 반길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큽니까? 지금은 뭐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미리 속단을 한다든지 예단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여권에서도 일단 불안해하면서도 지켜보자.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 역시도 일단 수사를 시작한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우리 계속 지켜보겠다. 그리고 섣부르게 뭐 실망한다든지는 뭐 생각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미리 여러 가지 속단을 하지는 말았으면 합니다만 그렇지만 의심을 계속하고 그리고 계속 진행 과정을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우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장용진 기자님 보시기에는 수사 잘한다. 이거는 뭐 그냥 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용도다. 그 두 가지 중에 앞에 게 1번, 뒤에 게 2번이라면은 몇 점 주시겠어요? 저는 55대 45로 면죄부 쪽에 힘을 좀 더 주고 싶습니다. 면죄부 쪽에? 예. 그리고 면죄부 주면은 야, 그 임관혁이가 실력이 없어서 그거밖에 못 하는데 어떡하니? 네가 참든지 해라. 이렇게 하려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진짜. 열불나네요. 벌써부터 열불납니다. 예, 뭐 대신에 초반에는 수사를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 소환을 해올 거고요. 네. 막 대대적인 소환을 할 것이고 뭐 이렇게 되게 그 언론의 부각을 받을 겁니다. 그래야지 한편으로 보자면 이 조국 전 장관 가족들에 대한 수사를 물타기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수사는 또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으니까 슬그머니 마무리를 해야 되니 글쎄 뭐 여권의 어떤 고위 인사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조국 물타기를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는데 물타기를 하려고 해도 물을 세게 타지 않으면은 어려울 거다. 그래서 아마 일단 수사를 어느 정도 하긴 할 것 같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분도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게 물 탈 것이다. 예. 자, 다음 이야기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54일 만에 나경원 자녀 의혹과 관련해서 고발인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가서 조사받았는데 마지못해 하는 수사 같고요. 또 그게 느껴지는 것이 이게 또 형사부에서 담당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해야 한다면 특수부에서 해야 되는 수사인데 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일단 형사부에서 접수를 한 다음에 특수부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는 하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뭐 결론을 내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나경원 대표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의혹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아들을 국제학술발표대 연구 저자로 이름을 등재시키기 위해서 서울대 의대 윤모 교수에게 청탁을 했다라는 게 한 가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딸의 성신여대 입학에 대해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라는 의혹. 그리고 세 번째가 역시 딸 문제와 관련해서 이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에 딸을 미승인 이사로 선임시켰다. 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이 총 세 가지이고요. 또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성적 정정, 특혜성 성적 정정 의혹도 있죠.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어느 것 하나 가벼운 게 없고요. 이건 사실 사안으로 보자면은 조국 전 장관 그 이상으로 수사에 마땅한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수사할 거라고 보세요? 글쎄요. 이거는 바로 윤석열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지 안 하는지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겁니다.
다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시간 조절을 할 수 있어요. 뭐 제가 검찰총장이라고 하더라도 아시다시피 지금 패스트 트랙과 관련해서 이제 12월 초에 아마 이제 그 국회 본회의 표결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네. 그 전에 이 수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일부러 야당의 재갈을 물린다 이런 식의 그 비판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본격적인 수사는 12월 3일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 전까지 어느 정도 이 예사 단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요? 12월 3일이 굳이 이 수사의 변수라면은 야, 그 저기 패스트 트랙에 올라간 검찰 개혁안,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건 잘 막아봐. 잘 막아보면은 뭐 이 수사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달리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그렇죠. 시그널은 아닐까요? 예, 그런 시그널로도 충분히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현재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의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야, 골 때리는 인간들이네 진짜. 그게 맞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합니다만 네. 글쎄요, 좀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면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지금 저희 평화나무에서 파악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은 지금 황교안 현 당대표가 검찰 내에 라인이 매우 튼튼하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관련해서 수사가 쉽지 않은 것도 황교안 선배님 때문이다. 뭐 이런 증언들을 저희가 몇 군데에서 포착을 했어요. 이거 좀 사실인가요? 뭐 황교안 대표의 인맥도 있을 것이고요. 네. 뭐 그밖에 지금 자유한국당의 검찰 출신 인사들이 그렇죠. 대거 포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최교일 생각나고요. 김진태 그렇죠. 생각나고 곽상도 곽상도 생각나고 또 저 누굽니까 권성동 생각나고 많아요. 네. 아주. 예, 뭐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도 있을 수 그러네요. 있고, 예. 뭐 사실 뭐 수를 세기가 헤아리기가 힘들 정도로 많은 인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원내에 진출하지 않은 진출하진 않았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의 뭐 그 지구당 조직책을 맡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당장 우리 김용남 형도 그렇고요. 그렇죠. 용남이 형. 예.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과 검찰 사이의 인맥은 매우 튼튼하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네네. 실제로 국회 법사위원회가 이제 국정감사를 하게 되면은 뭐 국회의원들 중에 이제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이제 검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러 간다든지 이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 네. 그때마다 단연 김진태 의원이라든지 또는 권성동 의원은 돋보이거든요. 네. 그런 것을 보면은 야, 저 사람들이 아직까지 인맥이 튼튼하구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죠. 아니 황교안이 뭔데 그렇게 검사들한테 영향력이 큽니까? 일단 그분이 이제 뭐 검사장으로서 이제 고등검사장까지만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하고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수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상당히 오랜 기간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국무총리, 심지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했기 때문에 네. 그 검찰로서는 자기가 오랫동안 모셨던 상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려울 수밖에 없고 영향력이 그만큼 또 넓을 수밖에 없고 그만큼 같이 근무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네. 그만큼 더 폭이 넓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마지막 이야기 하나 짧게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 군인권센터가 계속해서 계엄령 문건 관련해서 문제 제기, 의혹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군 특별수사단장의 이름까지도 거론했거든요. 예, 전익수 공군 대령이죠. 예, 그분은 뭡니까? 공군 대령이면은 그래도 뭐 법률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군 특별수사단장까지 맡았던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분도 이제 군 법무관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말 그대로 법률가이긴 한데요. 네. 이분이 사실은 수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수사단의 방향이 많이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만 이게 민간 검찰과 군 검찰이 합동으로 수사단을 꾸렸는데 네. 아무래도 이것이 이
기무사의 쿠데타 음모로 보기 때문에 군 검찰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지 이 민간 검찰이 좀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제 역할을 못하지 않았느냐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네. 이번에 군인권센터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수사 의지가 있는 법무관을 원직으로 복직시켜버리고 돌려보내버리고 그 빈자리를 다른 사람으로 채워넣었다. 이런 주장이 나왔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전익수 대령이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우리가 수사를 제대로 못한 거는 이거는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없었기 때문이지 그런 거 아니다. 그리고 이 법무관을 교체한 사례는 없다. 막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군인권센터가 반박이 나서가지고 지금 왜 조현천 가지고 자꾸 핑계를 삼느냐. 이미 계엄령 촛불 전국이 막 벌어지기 직전에도 이미 계엄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물들이 나왔으면 조현천이 문제가 아닌데 왜 자꾸 조현천 핑계를 대냐, 왜 동문서답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또 반박을 했어요. 네. 그러자마자 이제 전익수 대령이 또다시 이제 발끈하고 나서면서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까지 하게 됐죠. 네. 알겠습니다. 이 진실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마당인데, 그렇다면은 노만석은 전익수 밑에 있었던 겁니까? 아닙니다. 두 사람은 대등한 관계였습니다. 대등한 관계였고요. 한 사람은 군, 한 사람은 검찰에서 그렇죠. 이렇게 파견된. 예, 당시 이제 그 계엄령 문건에 관련된 사람이 모두 군인이기만 했다면 문제가 간단했는데 전역을 해서 민간인이 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 군이 수사권을 발동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군보다는 민간 검찰에서 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가 있고 또 법률적인 문제가 깔끔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검찰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군하고 민간하고 민군 합동수사단을 만든 거였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노만석 부장검사 역시 이 전익수 대령과는 동급이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익수가 수사 의지가 있는 사람을 원직 복직시키고 결국 조현천이 핑계대고 수사를 중단했는데 노만석이 여기에 동의했으니까 그렇게 수사 중단이 된 거 아니겠어요? 사실상 뭐 방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현역에 있다가 전역을 한 사람의 경우 이제 예비역인 거죠. 예비역 혹은 퇴역 군인의 경우 이렇게 군과 관련된 어떤 그 범죄로 기소가 되는 경우에 군 검찰만 기소권을 갖는 게 아니라 민간 검찰도 함께 가진다라고 돼 있고 민간 검찰이 기소를 할 수 있다면은 군 검찰한테는 오히려 기소권이 없다. 뭐 이런 판례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감안하면 일단 이 문제는 뭐 조현천이든 누가 됐든 그 수사를 하려고 하면은 민간 검찰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법리적으로 맞았죠. 그런데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또 노만석 부장검사대로 군에 또 이렇게 책임을 떠미는 서로 그렇게 책임 미루기를 하지 않았느냐, 핑퐁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냐는 의심할 수밖에 없죠. 아, 그래요. 하여튼 둘이 뭐 서로 각을 세우고 그랬다면은 이런 식의 허망한 수사 중단 결과가 나왔을 리는 만무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수사 결과가 애매하게 허망하게 나오진 않았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매우 답답한데 참 요망한 검찰입니다. 이렇게 결론 내도 되겠죠? 예, 뭐 이제 우리가 반드시 검찰 개혁을 이뤄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만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주경제법조팀장 장용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